학생운동으로 맺어진 인연 송태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 나는 손학규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내가 한 해 선배지만 재수를 하는 바람에 대학은 1965년에 함께 입학했다. 나는 사회학과였지만 사회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는 교양과정을 같이 들었기 때문에 손학규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더욱 친해졌다. 1965년이면 한일협정 때문에 온 대학이 시끄러울 때였고, 학교는 데모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 나와 손학규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같은 서클에서 활동했는데, 데모만 할 게 아니라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싶어 당시 정치학과의 배성동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고 활동을 했다. 삼선 개헌 직전에는 학내 문제로 데모를 주동하다가 손학규와 이태식, 박영기, 그리고 나 이렇게 4명이서 무기정학을 받았다. 나는 바로 군대에 갔고 손학규는 1년 뒤 복학을 했는데 그는 매우 의연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면 거침이 없었고 교수들 앞에서도 당당히 얘기도 했다. 그런데도 교수들은 손학규를 좋아했다. 당시 이수성 전 총리가 서울법대 전임 강사로 있으면서 최문환 총장의 비서를 했는데 손학규를 무척 아꼈던 기억이 난다. 이 전 총리는 손학규를 보면 대통령감이라고 칭찬을 했다. 내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손학규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했다. 삼선 개헌 이후에는 손학규가 학생운동을 주도하면서 법대의 조영래, 상대의 김근태와 트로이카 체제를 이루었다. 그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부인인 이윤영 씨를 만났다. 나는 군 제대 후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기자가 된 반면 손학규는 군 제대 후 빈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해 재야 인사가 되었다. 1970년대의 정서는 반독재 박정희였고 나 역시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손학규를 지원했다. 손학규가 KNCC 활동으로 인해 지명수배됐을 때 그는 도피를 해야겠으니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우리 동기인 이창우 제세산업 대표에게 부탁했다. 당시 이창우 대표는 세계를 제압하겠다며 선반기계 하나 달랑 가지고 소금창과에다 회사를 차렸다. 그는 당시 의욕과 야망이 넘치는 젊은 경영인이었다. 손학규는 제세산업에서 일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시기는 손학규가 노동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절실하게 체험한 시기이기도 했다. 손학규는 나와만 몰래 연락을 취했다. 부인도 손학규와 연락을 하려면 나에게 전화를 했다. 부인은 수유리에서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형사들이 늘 약국 앞에서 감시를 했다. 가끔은 내가 먼저 손학규에게 연락을 해서 술도 마시곤 했다. 하루는 손학규 부인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손학규 어머니께서 별세하셨는데 형들이 동생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잡혀갈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부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고 물었고,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알리지 않는다니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영등포 쪽에서 손학규를 만났다. 내 얘기를 들은 그는 통곡을 했다. 손학규는 어머니에게 무척 효자였다. 막내로 태어나 3살 때 부친을 여의고 평생 동안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지켜보았으니 임종도 못한 그 마음이 오죽했겠는가. 시간이 흘러서 나는 문화부 장관이 되었고 손학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다. 손학규가 1996년 10월에, 나는 1997년 3월에 임명되었다. 우리는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강요들이었는데 1997년 3월 부분개각은 당시 손 장관이 갖고 있던 2개의 기록을 깨뜨렸다. 그때까지 손 장관은 최연소 장관이었는데 정치학과 3년 후배인 강운태가 내무부 장관으로 오면서 최연소 타이틀을 양보해야 했다. 또 손 장관이 재산 최하위였는데 내가 장관이 되면서 그 기록은 내가 가져왔다. 당시 손 장관 재산은 2억 원이 조금 넘었다. 그러나 그 뒤 내 재산은 5배 정도 증가한데 반해 손학규 재산은 2배 정도 늘었다고 하니 그와 나 사이의 재산 정도는 역전되었다. 2002년, 손학규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고 경기도는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를 놓을 수 있었다.
손학규는 경기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로, 항만, 교량 같은 인프라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그리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라면서 경기도의 외국 기업을 대거 유치했다. 손학규는 30년 뒤를 내다보고 경기도의 청사진을 그린 것이다. 첨단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손 지사가 역점을 두었던 분야들이다. 손 지사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하는 집념과 추진력, 비전 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뿐 아니다. 손 지사는 문화에도 식견이 뛰어나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사업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 덕분에 나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봉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손학규를 처음 만난 지 40년이 이 글을 쓸 당시 훌쩍 넘었다. 그는 젊은 날 온갖 고생을 거쳐 최고의 직업이라는 대학 교수가 되었으나 5년 만에 사임하고 험한 정치계로 들어왔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까닭은 젊어서부터 지녔던 열정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 열정. 그는 다양한 인생 항로를 걸었지만 그의 삶에는 일관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다.